날이 광주도 서울은 사상 교정.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궁에 왔습니다. 용궁은 제25대 조선왕 철종이 이제 즉위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마 기와집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초가집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 초가집 형태였지만 철종의 왕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기와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정기세라고 하는 사람, 강화 유수를 지내던 정기세가 이렇게 이제 그 기와집으로 정리를 하면서 용흥궁이라고 해서 이제 용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일어난 곳, 임금이 이제 흥한 곳으로 일어나는 이름으로 이제 궁에 용흥궁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궁의 이제 주인공인 철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의 25대 이제 왕으로서 1849년 이제 6월 6일 날 헌종이 후사가 없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원왕후가 당시 이제 종실의 가장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 즉 순조비인 이제 순원왕후가 후사를 이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마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많은 그 종실의 이제 후손들이 영모 사건으로 많은 분도 죽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영조의 이제 후손 중에서 찾게 되는데 사실 이제 헌종이 이제 후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헌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그 위로 이제 계속 소급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제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제 은원군의 이제 후손 중에서 이제 찾게 되는데 그 은원군의 이제 후손이었던 이제 아들이었던 전계군, 그 다음에 전계군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철종을 이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철종도 이제 왕이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철종 집안이 많은 영모 사건과 많은 사건에 의해서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강화도에 있었던 이유도 이제 일종의 유배 형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텐데요. 그도 그렇듯이 이제 은원군 자신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그 며느리하고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고, 사실 이제 또 은원군의 아들이었던, 즉 이제 전계군의 이복형이었던 상계군도 또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죽게 되고, 또 이제 또 철종의 이복형이었던, 그 회평군도 또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죽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철종은 사실 여기서 이제 거의 글공부도 하지 못하고 일반 농민과 다를 바 없이 종실에 이제 굉장히 왕이 또 나름대로 계승권의 범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농민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제 살게 돼요. 이러면서 사실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설에 의하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알 정도로 그 한양에서 이제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이제 도망가려고 할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튼 간에 순원왕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동임시 세도 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설종의 존재가 필요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왕의 이제 갑자기 발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철종의 왕위가 되면서 안동임시 세도 정권은 3대가 사실 안동임시에서 왕비가 다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조비였던 순원왕후, 그 다음에 이제 헌종비였던 이제 효현왕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김문근의 딸과 이제 철종이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철인왕후가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3대 연속으로 안동임시에서 왕비가 나옴으로써 사실 안동임시 세도 정권이 거의 이제 3대째 아주 굉장히 극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들이 아마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19세기 어떤 정치적 파행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지속성, 안동시 권력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것들을 자행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862년에 이제 임술년에 진주에서 이제 밀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 사실 조선사회는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란은 또 전국적으로 또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정쟁과 또 연동해서 19세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임수밀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철종이 또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흥선대원과 고종한테로 사실 왕위가 이어지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철종의 후사가 있었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후사가 없게 되면서 사실 흥선대원군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도, 바로 그 사도세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남연군이 사도세자의 또 아들이었던, 바로 이제 정조의 또 이복 동생이겠죠. 그래서 이제 은신군의,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바로 영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목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왕위 결승권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사실은 또 인조의 또 삼남이었던 인평대군의 또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고종이 왕위에 이제 즉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조의 이제 직계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철종의 죽음으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철종의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거는 왕실에서 이제 거의 사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사실은 흥선대원군과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더 서급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인조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조대 후손 중에 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결국에 이제 고종 시대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종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세도 정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과 그다음에 이제 개항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근대로 넘어가는 어떤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정치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들이라든가 왕위 계승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헌종이 원래는 이제 조카뻘이었습니다. 철종의 조카뻘이었고, 왕위 계승에서 사실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